한미 관계 특히나 전략적 자율성이 완전히 봉쇄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말씀은 말로 전략적 자율성을 제가 계속 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공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균형 외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프레임에 걸리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고 지금 이 대표도 얼마 전까지 그랬거든요. 제가 만나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 말 좋은 말인데 오염됐으니까 프레임에 걸렸으니까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같아? 그럼 친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균형은 아니고요. 실제로 두 나라 사이의 균형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래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말을 쓰십시오. 이거는 부담이 없는 게 왜냐하면 인도도 쓰고 EU도 쓰는 말입니다. 미국과 호반국인데 자기 이익이 있을 때는 자율성을 발휘한다. 이거는 프레임에 빠질 염려가 없으니까 쓰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도 전략적 자율성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한테는 우리가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해주고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맞아. 네, 인텔은 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받고요. 우리는 배터리 지금 미국은 한국 공사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200조를 외자 유치를 했는데 우리나라 5대 기업이 133조를 했어요. 200조 중에. 예. 아니, 그럼 65%네요. 예. 그리고 그 130조 이미 74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보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 정부는 2년 동안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요구한 적이 없어서 지난 봄에 작년 봄에 국빈 방문 갔을 때 우리 기자들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타임스 기자가 손 들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우리한테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렇게 대접해도 되냐고.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국 기자가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협상했다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되잖아요. 바이든은 뭐라 그랬냐면 빨리 짓고 나면 줄게라거든요. 미국에 공장이 지으면 그 보조금 줄게 했는데 트럼프는 그 보조금 안 준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레짐 체인지에 따라 가지고 또 판도가 또 한번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계속 지금 인텔을 세계 1위로 만들려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문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약간 무식해 보일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전쟁을 한다잖아요. 전쟁을 하기에는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사적색 생조사예요. 그러니까 국익이 아닌 거예요. 국익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익 관계로 생각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동맹 관계에 완전하게 헌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중국, 예. 러시아, 그다음 북한은 다 악마인 거예요. 그런데 상종 못할 거죠.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러니까. 근데 외교는 그렇게 하면 외교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인도 보세요. 인도는 미국하고 쿼드를 할 정도로 우방인데 러시아하고 잘 지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값싼 석유와 천연가스를 막 무한대로 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이걸 정유해가지고 다 팔아 자기 다 쓸게 남아가지고 막 팔고 있어요. 이게 외교예요. 저 인도한테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국민들 외교는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해야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개방형 통상국가로 우리 지금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통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지금 이념 외교하고 전선을 갈라가지고 진영을 나누고 있잖아요. 게다가 한미일이 동맹을 가면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국 제일 뒤에 있고 그 보스고 앞에 싸우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일본은 중간 보스고 예. 우리는 행동 대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국익 외교를 해야 되는데 국익인데 좀 윤석열 대통령 사익 외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좋으면 외교 잘했다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오고 막 융숭한 대접받고 우리 오면은 대담할 때도 미국에서 선물 받은 거 자랑했잖아요. 외교 잘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약간 착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거의 일본과의 관계도 거의 뭐 막장 아닙니까? 완전히 이건 뭐 저는 뭐 굴욕 이런 말 쓰기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냥 경제적으로 보면 완전히 손실 외교. 그냥 완전히 다 깔아주면서 할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외교를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고요.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있어서 국내 정치가 망가졌잖아요. 그냥 야당하고도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 당 내에서도 정치를 안 하잖아요. 다 그냥 제거해버리는 식인데 그게 그대로 외치에도 적용되는 제 말이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네, 국내 정치가 사망하듯이 네. 이 국제 정치도 사실 외교를 국제 정치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정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만 남아가지고 본인만 옳다라는 그런 독선 속에서 미국과 일본만 쫓아가는 이런 맹종 외교로만 완전히 변질된 거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 역대 봅니다. 대통령을 보면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었잖아요. 네. 대부분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처음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더 진보 쪽에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 좀 오죠. 중간으로 오죠. 예.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극우처럼 보이던 사람이 온다고요. 전 처음 봤습니다. 후보 시절보다 더 극우로 가는 근데 거예요. 거꾸로 하잖아요. 후보 때는 네. 반대로 얘기하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살림을 하면 전체 알게 아우를 되니까. 알게 네. 되니까. 근데 저는 더 우쪽으로 가는 거는 세계사에서도 드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조차도 대만 문제는 양면을 다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무력에 의한 현상병이 하지 말라고 하면 중국이 그 자극받아요.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같이 얘기해요. 같이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대만에서 친미파가 승리했을 때 미국은 바로 그 말했잖아요. 이게 혹시 더 자극할까봐 누르려고. 우리는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전히 앞부분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인데 러시아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굳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그거 좀 인상 깊은 장면인데. 아, 지금 속 우리 답답해, 원장님 지금. 속 터집니다. 이 손병 나셨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UAE 가서도 그때 막 적이 이란이라는 이란이 발언해가지고 지금 유해하고 이란하고 그때 이란하고 해협 막 막고 좋아질 이랬잖아요, 때였어요. 그때. 좋아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서로 시비를 협상할 때 거는 거예요. 남이 좋아지고 있는데 당신들 적이 이란이라 그래가지고 재뿌리는 외교자 이거.